비싸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진짜 돈값 못한다 라고 솔직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매번 선택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특히나 선택하는 것 중에 까다롭기도 하고 아주 고를 게 많은 게 타일이기도 한데요. 대충 그냥 예쁜 거 골라 했다가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청소하다가 아이고 팔 빠져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 위치별로 타일을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관. 현관은 아무래도 집에 더러운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타일이 좋다. 이거는 약간 중문이 있고 없고랑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중문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현관을 아주 어두운 다크그레이로 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거실이 화이트다. 그러면 너무 이게 이질감이 들고 어울리지가 않아서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문이 없는 경우라면 거실과 적절히 어울리면서 약간 좀 어두운 색상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혹여 중문이 있다라면 그래도 중문으로 어느 정도 좀 단절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금 다른 느낌의 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 더하자면 청소가 정말 쉬워야 됩니다. 왜 현관이 깨끗해야 우리 집에 복이 쑥 들어온다라고 해서 저도 현관은 항상 깔끔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청소가 쉬워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이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청소가 쉬운 건 당연히 부드러운 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폴리싱 타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포세린 타일 중에서 조금 광이 있는 부드러운 타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 없는 경우여서 거실과 현관은 같은 디자인의 타일을 했지만 현관은 좀 광이 있는 소재 이렇게 썼는데요. 물론 살아보니까 밝은 타일이어서 뭐가 흙이 너무 잘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거실의 매트한 타일보다는 광이 있어서 청소가 쉽기 때문에 청소 쉬우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이제 자기 위안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중문을 하고 조금 어두운 걸 해서 청소도 편하고 뭐가 더러워져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타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실인데요. 거실은 이제 물론 타일을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쁜 것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밟아보세요. 우리가 사실 타일집을 가면 그냥 뭐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이런 경우들이야 많은데 손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랑 발로 이렇게 디뎠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네, 되게 달라요. 손으로 만졌을 때 좀 거칠거칠하다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발로 이렇게 디뎠을 때 그다지 뭐 거칠거칠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한테 이 정도의 질감, 이 정도의 부드러움, 이게 어느 수준인지 느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거실에는 너무 부드럽지 않은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는 타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결론적으로 타일을 바닥을 썼을 때 너무 미끄럽거나 위험할 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바닥이 좀 약간의 그런 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제가 밟아보면서 느낌을 느껴보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사실은 못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타일을 고를 때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간지가 어떤지 막 이런 걸 정말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거실 타일을 선택할 때 그렇게까지 고가의 타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거실 바닥은 정말 말 그대로 베이스거든요. 베이스예요. 가구에도 가려지고요. 거실 타일에 바닥에 그렇게 많은 눈길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바닥을 중국산 타일로 했지만 정말 만족을 하고 있고요. 한창 고민했던 그 고가의 타일을 했었다라면 와 진짜 돈값 못한다 라고 솔직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거실에서 주인공은 절대 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실 타일은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 적당한 질감, 톤이 잘 맞는 거, 요거 세 가지를 딱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은 주로 이제 많이 했던 게 바닥은 자기진로에서 300각 타일을 많이 썼었고 벽면 도기진로에서 300에 600각 타일을 많이 쓰기도 했어요. 바닥은 조금 더 어둡게 하고 벽면은 조금 더 밝게 해서 두 개의 타일을 썼었고, 이렇게 하게 되면 타일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하고 그에 따른 시공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600각의 포세린 타일로 싹 시공을 두 개 화장실을 다 했는데요. 정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같은 타일로 600각짜리로 싹 화장실을 해보니까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에서도 일단 갈리지 않고 한 가지를 쓰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 훨씬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해서 큰 타일을 썼을 때 좋은 점은 타일이 많을수록 그 줄눈이 계속 보이고 하니까 일체감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타일을 쓰니까 한 면처럼 보이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은 어두운 톤의 화장실을 했을 때 참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두운 색을 할까 밝은 색을 할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살아본 결과 저희 집은 결론적으로 둘 다 밝은 색 타일을 했었거든요. 어두운 타일로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 전체적인 집안의 컨셉이 너무 중요한데 저희 집은 화이트와 곳곳에 이제 소품으로 우드 포인트를 줬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다크 그레이 이랬으면 솔직히 진짜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전반의 컨셉을 또 맞춰서 화장실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밝은 색을 써도 이렇게 화장실이 작은데 이거를 만약에 시커멓게 어두운 색 타일을 했으면 화장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더 작아 보였을지, 너무 아찔하다는 생각이 20평대 혹은 30평대까지는 밝은 색의 타일을 하는 게 훨씬 우리 집에 좀 넓어 보이고 더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단순하게 화장실은 청소 편하게 무조건 어두운 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청소는 사실 해야 되긴 해요. 왜냐면 냄새가 나서 어차피 청소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뭐 어두워서 청소 덜 해도 되는 그런 걸 찾을 게 아니고 청소가 쉬운 질감을 하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화장실은 약간은 부드러운 타일을 선택을 했어요. 다만 이거 할 때 여러분이 꼭 따지셔야 되는 게 과연 미끄러질 정도의 부드러움이냐 아니면 미끄러지지는 않을 정도의 매끄러움이냐, 이거는 좀 잘 따지셔야 되겠지만 약간은 맨질맨질한 타일을 했더니 청소가 진짜 쉽고요. 밝은 색상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물만 어느 정도 뿌려주고 쓱쓱 조금만 해도 이렇게 관리가 쉬운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벽 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주방벽은 아주 자잘한 거로 막 해가지고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살아본 결과 그냥 다 필요 없고요. 제일 큰 거 하세요. 왜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의 그 줄눈은 청소가 정말 힘들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자이크 타일은 절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600에 1200각의 큰 타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줄눈 있잖아요. 거기를 청소하는 게 와 정말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거위를 막 닦는데 와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저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타일이 말도 안 되게 작은 정말 그런 모자이크 타일을 하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 청소하다가 정말 지옥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관리 편하고 무조건 청소하기 좋은 게 큰 타일이고, 또 사실 그게 예쁘기도 또 예뻐요. 제 기준으로는 훨씬 시원해 보이고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요. 청소가 안 되면 아무리 인테리어 잘 해놔도 그 집은 좀 지저분해 보이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관리하기 좋은 큰 타일, 그리고 매끈매끈한 타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방벽은 나름대로 조금 부드러운 타일로 했지만 유광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확실히 유광의 청소가 훨씬 쉽고요. 나는 곧 죽어도 예쁜 것만큼은 절대 포기 못한다라고 하시면 물론 뭐 무광으로 질감 있는 거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청소를 하면서부터 두고두고 내 팔이 빠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란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잘 보이는 베란다 쪽을 조금 식물이랑 같이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벽은 노란 페인트를 하고 바닥은 밝은 색깔에, 심지어 중국산도 아닌 스페인산에 조금 더 돈을 주고 비싼 타일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를 처음 시공했을 때는 그냥 너무 예쁘다, 너무 잘했다, 비싸도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식물을 제가 본격적으로 이번 봄부터 키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식물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흙이 넘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금방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와, 식물 키울 거면 무조건 어두운 거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만약에 식물을 좀 키울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베란다 타일을 저처럼 너무 아이보리 톤의 베이지 톤의 밝은 것보다는 약간의
조금 어두운 타일을 하시는 게 사실 그렇게도 충분히 식물 같은 걸 놓고 꾸미면 예쁘거든요. 그리고 시루에 계실 무조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은 제일 싼 거, 어두운 거 하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각 집의 위치별 타일 선택하는 팁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